아무도 없거든? 아니 나 혼자인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 다시 일어나. 근데 똑바로 자란 놈을 붙이면 처음부터 딱 나오면서부터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게 달라요. 그런데 나무에도 출신 성분이 네. 있네. 근데 어떤 애들은 되게 여러 해 동안 계속 격가지로 자라는 놈들이 있어요. 자기 하나뿐이 없는데도 빨리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그런 애들은 근데 묘목을 사와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틀리지 어떻게 걔들이 다 똑같아. 공장도 아니고. 그런 애들은 주인이 빨리 그걸 이해하고 세워주고 매주면 바로 돼요. 세워주고 매주면. 그런 적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거 주먹 같은 경우는 수영홍도. 수영홍도를 하나 것은 그렇게 절대 이기가 해줬어요. 없어요. 동그랗게 한 해가 피는 그렇게 것들이 돼서 다 제가 삼백한 옆가지를 갖다가 거예요. 실생한 것만 내가 해줄 중심을 세워줬는데 내가 저 계급을 올려줬어. 아, 격가지에서 주가지를 올려줬어. 내가. 대량 생산하는 체계가 아닌 다품종 소량이라든가 맞춤형일 때는 전통나무 수액 오히려 그런 상목을 선택하는 것이 괜찮겠어요. 아 그렇죠. 내가 마당에 한 그루만 붙이고 싶어. 그러면 접수가 한 개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주문 생산을 받을 때나 이럴 때 네. 최고로 좋은 삽수를 제공하는 거지. 아 뭐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이제 그것에 경제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리고 소리를 주는 거지. 네 그리고 난 많이 나오고 금방 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는 격가지 출신 나무가요. 나무에 5배, 10배 갔으라도 내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으면 거잖아. 출신 성분을 가지고. 나무의 뿌리 얘기를 좀 드리면 나무의 뿌리도요 밑으로 쭉 내려가는 놈이 있고 옆으로 가는 놈이 있는 건데 개랑은 우리 눈에는 그냥 다 같이 뿌리지만 사실은 기능이 틀려요. 나무의 뿌리는 왜 있죠? 라고 생각해 보면 양분을 흡수하려고 당연하죠. 그럼 그게 단가요? 아니죠. 자기 체구를 지탱하기 위해서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강한 바람에 나무가 훌렁 넘어지지 않는 것은 깊이 들어가 있는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깊이 들어가는 뿌리는 양분을 찾아서도 깊이 가기도 하지만 자기를 태풍이나 외부의 흔들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물리적인 기능도 하기 위해서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깊이 나무를 캐다 보니까 어떤 나무들은 막 지끈이 들어가는 나무들이 있어. 쫙 들어가는 나무들이. 근데 캐서 옮겨서 심자면 걔네들이 참 걸리적거려요. 그 뿌리가. 곁으로 간 뿌리는 땅 살살 까갖고 딱 넣고 훅 덮으면 되는데 쫙 들어간 건 내가 그만큼 땅을 파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무를 캘 때도 직근을 잘라버리고 옮겨서 심을 때도 직근을 자르거나 싫어하게 돼요. 심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나무는 직근이 쫙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부랑 지하부는 서로 거울이에요. 쫙 내려가는 놈을 없애면 위로 쫙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나무들은 옮겨 심으면 원래 제 나무의 형태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 대표적인 것들이 직근을 가진 나무들을 삽목하거나 직근을 가진 나무들을 직근을 훼손시키고 옮겨 심거나 하면 그 나무의 고유의 그 모습이 안 나와요. 그럼 소나무, 배나무, 아니 이제 사과나무, 배나무가 직근을 가진 나무 아닌가요? 특히 아주 직근을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렇진 그런 않아요? 유실수들은 캐보면요 큰 사과나무도 뿌리 깊이 요것뿐이 안 되고 옆으로 요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저기 배나무 같은 경우 직근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묘목을 기르다가 없애져. 아니 버리는 제가 거 말씀드릴게요. 아닌가? 네, 네. 이제 여기서 저 능금나무 같은 경우에 키가 얼마까지 가죠? 제가 본 그 7, 8m 능금나무는 아니 7, 8m는 안 됐어. 한 4m, 5m. 근데 능금나무는 원래 한 10m까지도 가요. 예, 예. 이론적으로 가고 예, 그런 예. 나무들이 실제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무가 우리 사과나무처럼 뿌리가 있으면 몇십 년, 몇백 년을 못 가죠. 예, 예, 예. 그런 나무들은 직근이 착 예, 가요. 예, 예. 그리고 배나무도 돌배나무. 운수사 저 청실배라든지 문배라든지 그런 오래되고 키 큰 배나무들은 직근이 상당히 깊어요. 예, 예. 근데 요새 나오는 계량종 배나무들은 안 그래요. 키도 작고. 그러니 배나무는 사과나무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품종 따라 달라요. 근데 키 큰 나무일수록 직근이 많이 있기가 쉽죠. 근데 안 그런 나무 중에 하나가 저런 낙엽송 같은 거고.
낙엽송을 해. 뿌리가. 그렇죠? 예. 키는 큰데 예, 예. 직근이 별로 안 들어가서 쓰러져. 쓰러지는 나무가 대표적인 게 낙엽송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키 큰 나무는 뿌리도 깊이 가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몰라서 죄송한데요. 네, 직근의 알겠어요. 뜻을 좀 구체적으로. 아, 저 설뿌리로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직근을 네. 좀 직근. 어떤 네. 거라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수직으로 수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직으로 기둥 기둥? 기둥 뿌리. 아니 수직으로 일자로 뻗은 거. 일자로 땅 속으로 쫙 들어간 나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들어간 뿌리. 일자로 깊이 쭉 수직으로 수직으로 들어간 뿌리. 수직으로 들어간 뿌리 옆에 예, 여기서 뿌리가 이렇게 돼 있죠. 예. 뿌리가 수직으로 들어간 뿌리도 있고 예, 곁으로 옆에 이렇게 있기도 나 있는 하고. 뿌리도 예. 있고 대부분의 많은 나무들이 양분은 이 옆에 있는 이 잔뿌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아무리 큰 나무도 7, 80cm 이내에 양분을 빨아들이는 뿌리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아무리 큰 나무도. 네. 근데 그 밑에 훨씬 가 있는 것들은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목적이 틀리고 그래서 직근이 이게 한자 용어여서 그런데 수직으로 들어간 뿌리, 수직으로 들어간 수직으로 뿌리, 들어간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곁뿌리가 아니고. 그리고 직근이군요. 직근. 저는 지하고 끈이라고 해서 그게 뜻이 아. 해석이 안 돼서 직근. 왜 뿌리를 지하고 끈이라고 하나. 제가 예. 발음이 안 좋아서. 아니요, 보통 때 들을 때도 궁금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그리고 머리가 지금 올라가지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자만 아니, 못 알아듣는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수직할 때 근데 지금. 그런 용어보다도 금방 말씀드린 그런 이제 개념들을 네. 이름이 뭐가 됐든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 뿌리가 있다. 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한 뿌리가 있고 자기 체구를 받쳐주는 뿌리가 있다.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박 같은 거 덧붙인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박 같은 거, 그래서 호박에다 수박을 붙이잖아요. 호박이 대목이고 수박이 접수인데 호박이 원래 수박보다 농굴도 잘 뻗고 뿌리가 훨씬 좋아요. 근데 서로 접이 되는 놈들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수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순들이 여리고 손으로 막 꾹 눌러도 물이 쫙 나오잖아요. 걔를 막 이런 식으로 금방 말씀드린 이런 접목 방법으로 다룰 수 없고요. 걔는 면도칼로 대목을 탁 날려 45도로. 그리고 위에 붙이는 순도 45도로 탁 날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이 어떻게든 붙여야 되는데 테이프를 감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약한 거를. 그렇죠. 집게로. 그래서 걔네들은 작은 순집게로 찝어주는 거예요. 근데 순집게로 찝어주고 놔두면 걔가 살아요? 못 살아요. 자, 외형적으로는 됐는데 공중 습도가 유지가 돼야 돼. 그래서 걔네들이 붙어서 아물 동안 밀폐 처리를 해갖고 습도를 유지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붙였다고 집게 딱 집어갖고 이 정도의 습도에 이 테이블에다 올려놓으면 죽어요. 그러니 이제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그 전문적으로 육류하는 데 가면 다 비닐을 씌워갖고 다 밀폐시켜요. 그래서 습도를 유지해. 왜냐하면 그 단면이 집게로만 딱 집어넣는데 아무리 잘 유지해도 기밀이 잘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중 습도를 통해서 걔가 그 상처 부위가 마르지 않게끔 해줘요.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큰 공장에서 그 어떤 이렇게 착착착 해가지고는 그 며칠간 그 습도실에 온습도실에 딱 넣었다가 그게 되면 꺼내고 또 집어넣고 그러던데요. 보니까 아주 커다란 그거 뭐 한 몇천 평쯤 되는 공장에서 그렇게 수박 전목면을 하더라고. 근데 옛날 우리 수박들은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런 게 그냥. 그래서 지금 그 수박 모종 육류하시는 분들도 자기들 먹을 거는 안 붙이고 파종해서 실생으로 심고 파는 거는 붙이죠. 그래. 저는 그냥 크기 때문에 그러나. 그쵸? 수박 먹고 뱉어놨는데 지네가 그거 났어요. 그럴 수도 많이 있고. 열고 네. 튼튼하니까. 토종 근데 그 전에 수박을 하시면 돼요. 왜 이러더니 수박이 있어요?
그때 작년에 선생님 수박 주셨. 내가 그게 열심히 나오면 모임에 내가 수박을 들고 가. 그러면 수박을 먹고 내 입에서 뱉은 씨를 씹으면 돼. 그랬어. 못 받았어요. 뭐 안 왔나 봐요, 제가. 저기가 수박이지? 이제 사과용에서 의성 나가는 가시박이 거안 아니고 처음에 그 씨앗이 열매가 막 올해는 가시가 작년에 엄청 많고. 많아. 그게 되게 많이 근데 팔렸더라고. 아 그래요? 수박이 나오는 우리 천에가 지역은 없잖아요. 있으니까. 아, 그래요? 수박을 들고 가지. 거의 수천도 아, 예. 그 수박 농사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단풍나무 수액 이걸 달아요. 먹어야지. 너무 너무 맛있다. 달아요. 아니 이걸 좀 먹어야 먹어봤어요. 못 먹고. 아, 신기하다. 화장실 가기 싫게. 맨날 아니 물을 많이 못 마셔. 설탕물 같이 근데 달아요. 달아요. 제가 네. 물을 안 마신 대표 주자. 드시라고 좀 보세요. 근데 잘 마시는데 이건 안 드셨죠? 벌써기? 일부러 내가 지금 양쪽에 결석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나는 물이 안 맥혀. 나도 안 먹혀서 전혀 안 먹었거든. 밥 먹을 때에는 물을 먹었지. 입에 안 대고 입에 안 지난 대고 이렇게 말고 먹어봐요. 선생님이 입에 안 대고. 스페인 이따 이따 따라. 스페인도 아니, 좋고 나는 포르투갈 요한 병 정도가 나도 나왔나 스페인만 가져온 거야. 스페인. 그때 하나 주신 거는 스페인이죠. 스페인을 나눴고 포르투갈은 내가 오래 키워가지고 씨받아서 주는 나가버리는 거지. 스페인 도마도는 병조림용 도마도고 네네. 네, 맞아요. 주로 아니 그냥 먹어도 되는데 주 용도가 병조림용이고 포르투갈 그 흑도마도는 생식용이에요. 그런데 씨가 얼마 없으니까 올해 내가 길러서 나중에 도마도로 드릴게. 하나씩 드리면 되잖아. 그럼 먹고 씨 받으면 되지. 아주 간단하잖아. 선생님 그 저기 그 토마토하고 가지 심을 때 그 전번에 굴 껍질 태우셨죠? 굴 아니 껍질. 지금 안 한참 태웠어? 하고 있어요. 아, 그 날마다 한 시식인 삽밖에 못해. 태운 조금 걸 더 뿌리라고 얘기하면 그러더라고. 좀 그게 되죠? 토마토하고 시식이 좀 고추에는 제일 좋대요. 셋이 아니 오늘 토마토가 가을까지 원래는 걸린대요. 실습은 많이 하지 그건 않고 그냥 굴을- 개념만 네,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도이기 하는 거다. 하는 때문에 게 연습. 실습이 아니라 연습. 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면서 이제 제가 살짝 보여드리는 이런 방법보다 좀 이따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오늘은 끝. 그리고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제 제가 뭐 이래저래 뭐 붙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 뭐 대목도 있고 접수도 있으니 이제 제가 날을 잡으면 기회 되시면 이제 오셔서 직접 몇 개 붙여 보시고 많이 붙이시면 안 될 것 같고. 선생님 10개는 붙여봐야 되는데 저희 저번에 실습해 보니까 한 10개는 해봐야 되겠다. 아 그러세요? 아니, 선생님도 나무가 굉장히 많으셔. 종류가 가꾸시는 나무가. 그래서 그 한번 농장에 가서 우리가 잘하면 실습 부대로 가서 이렇게 해드리는데 지금은 가서 망치잖아. 남의 농사 망칠 일이 있어. 나머지는 대표 주자. 나도 그래요. 근데 노각나무 꽃이 되게 아니야. 우리나라 원래 노각나무 꽃도 되게 예뻐요. 하얗고 하얀색이던데. 쫙 피니까. 엘더베리 맞아, 쓰니 아까 노각나무. 엘더베리 얘기하셨는데 엘더베리는 노각나무. 외국산 그러니까 엘더베리가 뭐냐면 젖골목이에요. 젖골목. 엘더베리가 한국산 젖골목은 열매나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이제 외국 엘더베리인 거죠. 예. 엘더베리가 바로 젖골목이래요. 네. 번역. 네, 젖골목 또는 이제 딱총나무인데요. 네, 딱 좋아. 그리고 굳이 이제 그건 외국 나무니까 우리나라 이름으로 굳이 붙이면 서양 딱총나무예요.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그 서양 꽃이 뭔 색깔이에요? 또 그게 흰색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나무가 있어. 그것이 그 엘더베리 나무, 서양 딱총나무가 많은 나무 종류 중에 하나인데 세계엔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그 나무가 옛날에 뭐 약도 별로 없고 막 그럴 때 우리나라의 인삼이나 산삼처럼 만병통치약으로 거기에도 또 선호받던 그런 허브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브신 나무가 거 희귀성이에요. 아니 허브라는 것이 허브 네 그렇죠. 허브라는 것이 뭐 요만하고 요만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000원 가지고 너무 그거 거네. 사다 심었거든요. 엘더를 이제 엘더베리가 젖골목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옆집에 목사님 하나 드리고 나 하나 심고 하는데 오빠 하나 심어줬는데 그 엄청 자라는데 이 가지가 굉장히 약하대요. 그냥 네, 그냥 약해요. 부러지는 뚝뚝 거. 부러져요. 네. 근데 자라기는 무지연히 잘 자라요. 네. 하루에 막 사람들이 다
그런 거 같아. 3m 가족이 넘기라는 하는 거 애들이 같은데. 비슷하고. 근데 순이 일찍 나오더라고. 예, 순이 되게 일찍 나와요. 벌써 막 풀리면 그 위에 풀리거나 올라오고 네, 누가 많이 네, 걱정을 네, 했어. 맞아요. 그럼 또 싸지. 되게 빨리 자라요. 그리고 그거 추위에도 강하고. 근데 단지 왜- 가지만 안 강하지. 아 근데 그게 이게 순이 올라오잖아요. 아로니아 그럼 바로 꽃이 맺혀버려갖고 이 순 자체를 건지를 못하더라고. 아닌데? 이렇게 그냥 아니에요. 안- 말하면 이만큼 올라오면 비싼 때 좀 피했다가 벌써 이게 순이 조금 나온 2-3년 상태에서 후에 바로 이게 심어야 맺히더라고. 갖고 그, 그게 나물로도 먹는다고 하는데 그게 안 아니, 되더라고. 예, 제가 그럼 그거하고 좀 틀리는가 보네. 걔는 그 우리나라 나물처럼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음. 일단 걔는 유독식물이에요. 아, 그래서 걔는 외국 사람들은 꼭 쿠킹을 하는데요. 그 쿠킹의 의미가 뭐냐면 가열 조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독성이 열에 약한 독성이라서. 그래서 가열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이렇게 하나 먹으면 뭐 청산가리처럼 죽는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지. 독은 약하니까 좀 먹어도 되는데 많이 먹으면 배 아프고 더 많이 먹으면 탈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서양 딱종나무는 그래서 문화적으로 서양에서는 되게 중요한 나무예요. 문화적으로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식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좀 잘 안 하지만 막 매실청을 막 담궜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독일이고 뭐 영국이고 다 그게 피는 철이 되면 꽃으로도 음료를 만들고 이제 몸에 좋은 음료죠. 음료를 만들고 열매가 열면 그 열매도 이제 우리나라식의 청은 아닌데 비슷하게 가공을 해갖고 몸에 좋은 음료를 만들고. 근데 그래서 그 저 뭐죠? 그 우리 아즈카반의 제수, 뭐 불의 잔 이런 해리포터. 네.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 지팽이가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센 지팽이가 뭔지 알아요? 엘베베리. 아니 거기 나오는 교장 선생님 지팽이가 거기서 제일 센데 그게 서양 딱종나무로 만든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그런 정신이 그렇게 녹아 있는 거예요. 다른 나무보다 서양 딱종나무가 제일 신성하다. 아 그런 네, 문화적 네. 우리는 이제 그냥 마법 지팽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꼭 엘더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삽목이 되나요? 되죠. 그리고 저절로도 옆으로 막 근데 번지잖아요. 뭐 뿌리로 네, 하는 자, 거 삽목은 이렇게 가지로도 하지만요. 뿌리로도 해요. 그 뿌리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지로도 되고 뿌리로도 돼요. 가지로도. 네? 가지로도 되고 뿌리로도 돼요. 이제 캐하는 게 화단이라 뿌리를 캘 수가 없어서 끊으면 되죠. 뭐. 여쭤보는 근데 아니. 캐가지고 끊으라고 그랬는데 화분이라. 아, 근데 그러니까 뿌리로도 되고요. 가지로도 되고 대부분의 많은 식물이 뿌리로도 돼요. 근데 뿌리로 하려면 뿌리를 끊어야 되잖아. 지금 나무 죽을까봐. 아니 근데 되게 아니, 큰 나무는 뿌리가 옆에서 많잖아요. 옆에를 캐고 걔를 좀 잘라내서 이렇게 심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돼요. 뿌리를 돼요. 잘라서. 하여간 다 돼요. 걔는 어떻게 해도 다 되는 애예요. 되게 강한 식물이에요. 네, 맞아요. 강한데 몸에도 좋아서 제가 요새도 이제 가끔 이제 제 블로그나 보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막 되게 막 귀한 꽃나무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 막 던져놔도 막 잘 사는 애예요. 아, 튼튼해요. 블로그도 하세요? 네? 블로그. 블로그 그리고 하세요? 어깨나무 네. 농장. 거기서 어깨나무 농장. 거기에 나무 들어가 농장. 봤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요. 제가 오늘 가져온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가위는 다 아실 거고, 이런 가위는 이제 제가 이걸 10년 전에 유튜브를 보고 샀는데요. 유튜브를 보고 산 거 맞는 것. 유튜브를 보고 샀는데 요새 이제 국내에 어떤 분이 수입업자가 생겨서 이거를 30만 원대에 팔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해외에서 막 구매 대행을 했을 때도 그때 제가 들은 돈도 10년 전에 30만 원 들었어요. 그렇게 비싸. 근데 야, 비쌀 게 한 개도 없잖아요. 이게 뭐 30만 원을 해. 공정. 근데 공정. 근데 제가 이거 살 때 이런 여분 칼날을 같이 세트로 많이 사놨기 때문에 다시 쓰고 싶으면 이거 풀르고 칼날 바꾸면 다 쓸 수 있어요. 되게 많이 사뒀어요. 그리고 전목도는요. 자, 대부분 막 이런 칼이면 집에서 몇 개 붙이기에 충분하고요. 다 10,000원 이내의 칼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저기 옥션에서 5천 몇백 원. 네. 택배비 포함하면 이제 네. 8,000원 이렇게 넘어가요. 네. 택배비가 2,500원. 근데 이름이 전목도예요? 네. 요거는 올려놨죠 내가 올파 K. 네. 올파케이?
CK2 올려놨어요. 그래요? 이번에 올파 CK. 올려놨어요. 올파 CK. 5,300원짜리 있고 5,800원짜리 있고 그러죠. 근데 이 칼이 사이트마다 틀리더라고. 5,000원. 네. 자, 이건 막 제가 쓰는 이거 두 개는 막 칼이고 이거 두 개는 막 쓰는 칼이고 막 쓴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수직으로 쪼갤 때 좀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 놈으로 이렇게 뒤에다가 망치로 탁탁 치고 그러면 왠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쌍칼을 쓰는 거예요. 이거 얘는 망가져도 안 아깝잖아. 이렇게 놓고 망치로 막 치고. 근데 요런 건 좀 아까워요. 그리고 날의 형태가 보면 대부분 접도가 우리나라 접도는 대부분 일본 칼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원의 선진국이고요. 걔네들의 칼은 다 이렇게 일자날이고 사선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근데 유럽식 칼들은 대부분 이렇게 안 돼 있고 살짝 라운드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직이에요. 이렇게 45도가 아니고. 그리고 눈접을 할 때는 이런 칼보다는 주로 이런 칼을 써요. 이렇게 라운드 돼 있는 반월형 칼을. 예. 왜냐면 나무 가지 표면은 대부분 둥그스름하니까 이게 훨씬 눈을 채취하기에 맞아요. 그런데 일반 접목을 할 때도 똑같이 깎고 자르고 할 때 이것이 훨씬 유리하고 안정적이에요. 이 칼은 제가 5년쯤 전에 우리 헛개나무를 제가 막 접을 붙이다가 이제 상업적으로 몇천 개를 붙여야 되는 날이 와갖고 접사들을 고용했더니 세상에 나는 이런 칼을 쓰는데 이런 칼을 쓰더라고. 엄청 좋아 보여서 아저씨 그거 나한테 팔고 가요 그랬더니 얼마 줄라요 이랬대? 5만 원 줬어요. 어이구.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 손잡이도 보세요. 되게 열악하죠. 근데 열악한데 다 만들어져 있는 거지. 자기들이 쇠를 구해서 자기들이 다 깎아서 만든 거예요. 수제품이에요. 그러니 조잡스러워 보여도 이런 칼보다 훨씬 좋은 칼인 거예요. 손때가 이쁜데. 네. 제가 이거를 몇 년을 썼는데 아직도 좋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아 보이는 놈이 있어서 새로 장만했어요. 이거는 뭘 5만 원. 보면 5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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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5만 원이에요? 네. 이것도 5만 원 줬는데 이것도 이제 5만 원. 이제 최근에 사갖고 아직 실전에서는 한 번도 안 쓴 칼인데 이 칼보다 훨씬 크잖아요. 손잡이가 크니까 보면요 나뭇가지도 얇은 가지랑 굵은 가지랑 깎을 때 굵은 가지가 훨씬 더 힘이 들어요. 그리고 칼이 잘 될 필요가 있어요. 굵은 가지는. 근데 그래서 뭐 이런 칼로 깎으면 안 깎이냐? 안 깎이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깎으면 된다고. 근데 또 그래도 또 좀 잘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날이 무뎌지면은 갈아서 써요. 네, 갈아서 쓰는데 이런 칼들과 이런 칼들의 차이가 뭐냐면 쇠가 달라요. 네. 웬만해서 안 무뎌져. 나무만 잘라갖고. 근데 나무를 자르다가 잘못해갖고 어디다가 뭐 쇠를 친다거나 하면 상할 수 있지만 나무만 사람의 정상적인 힘을 줘서 잘라갖고는 괜찮아요. 뭐그 소재가 예? 철이 이게 이제 굳이 얘기하면 이게 하이스강이라는 아주 그 열처리가 잘 돼 있는 쇠예요. 그리고 이거는 갈아서 쓰지 말고 새로 사요. 사요. 네, 한 2, 3년에 하나씩 사요 좀. 가난해서. 그리고 금방 예를 들어서 이런 칼이요. 네. 이런 칼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힘센 사람 맨날 칼로 되는 단지 이제 굵은 가지를 자를 때 이런 칼날은 조금 놀아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작은 칼날은 더 많이 휘청휘청하죠. 네네.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뭐 되게 굵은 걸 접붙이는 것도 아니고 한데 막 이런 거 살 필요 없어요. 나는 접을 많이 붙이니까. 이건 갈아 갖고 왔는데 괜찮아요. 오, 적도도 있으시네. 요게 요런 게 이제 일본식 창칼인데 뭐 이거랑도 비슷해요. 예. 요거 좀 더 가려야 되겠네. 잘못 갈았어. 아니 근데 더 잘 들으면 좋은데 대충 갈았어. 상관없어요. 잘 되면은 또 손을 쓸 수가 있잖아. 아니 근데 어차피 많이 안 붙이시잖아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하루에 만 개씩. 아니요 날이 아주 잘 서 있지 않은데요. 잘 서 있지 않은데 이 올파나 이런 칼 사갖고 나를 보면요 이 정도예요. 되게 날 잘 서 있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잘 써 있을 필요 없어요. 몇 개 하는데. 상관없고 그리고 굳이 따로 칼을 장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접목가위를 나는 써보지는 않았지만 접목가위가 사실은 접목할 때는 제일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딱딱 잘라서 아, 근데 꽉꽉 이제 끼우면 전문가들이 그런 걸 쓰지 않는 이유를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접수를 깎을 때 자 이렇게 45도로 한쪽을 깎아야 돼요. 깎아야 되는데 탁 깎으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자르는 거랑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가위는 이렇게 압착이잖아요. 압착을 하면서 칼날이 그렇죠. 짓이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짓이겨지면 접목이 안 돼? 아니 돼. 되는데 그럼 짓이겨지는 게 더 좋은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걔는 힘으로 짓이기는 거야. 그게 틀려요. 얘는 이렇게 잘라지지만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세포를 상하게 모르게 하지 않고 삐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면의 충격이 달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장 조금만 더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보통 접사들이 쓰는 비닐은 그냥 비닐이고 하우스 비닐 같은 거 일반 비닐을 그 규격으로 잘라서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제일 싸. 그럼 막 그거 하나 붙이는데 단가가 1원, 2원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1,000개, 2,000개, 3,000개 붙여봐야 이 테이프 그 단가 얼마 안 해. 근데 이제 요런 거 이거 5,000원짜리고요. 이제 요런 게 이제 광분해 테이프라고 요새 얘는 비싼 거. 얘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결박할 때 막 돌려갖고 매야 돼. 짠 매야 돼. 끈이니까. 얘는 안 매도 돼. 돌려갖고 딱 놔두면 그냥 딱 붙어. 단지 이제 살짝의 요령이 필요해요. 얘는 다 이렇게 하나하나 지가 떨어지게 돼 있어. 요 떨어지는 경계선이 있어서 거기서 떨어져갖고 이걸로 그냥 감으면 돼요. 감으면 스스로 점성이 생겨요. 당기면 늘어나갖고 되게 길어져요. 그렇죠. 근데 집에 얼마 안 붙이시는 분들은 비닐로 쓰면 이게 뭐 똑바로 되네 안 되네 뭐 머리 아프니까 그냥 이거 하나 있으면요. 그게 좋은 애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 끝에 당기면서 놔버리면 피가 붙어요.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햇빛에 녹아서 저절로 탁 풀려. 그러니까 또 괜찮아. 이런 걸로 감아진 묘목을 내가 사갖고 이걸 안 풀르고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풀러야죠 당연히. 네. 근데 얘는 내년 이맘때 되면 지가 그냥 뭐 있든 없든 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무의 장애를 안 줘. 떨어져 나가거나 풀려서 저기 하니까. 그래서 광분해 테이프도 보시면 규격이 이렇게 살짝 다르죠. 근데 초보자들은 넓은 게 좋아. 몇 번 안 감아도 되고 모자라지도 않아. 좀 큰 나무를 잘라도. 근데 이 좀 얇은 거는 이 작은 차이가 훨씬 많은 신경이 쓰이게 해요. 덜 감기고. 근데 당연히 더 비싸죠. 가격 차이가 예. 한 요새 싸게 사도 한 거의 3만 원 후반대 갈 걸요. 예. 근데 요거 하나로 붙일 수 있는 양이 몇 개냐면요. 400개에서 500개예요. 평생 쓰겠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오래 보관하면 광분해 되는 아. 거예요? 아니 이걸로 뭐 햇빛에다가 광합성 시킬 일이 없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한 10년은 저는 이것이 원래 신발장에 들어 있어요. 이거는 한 3년 됐고요. 이건 안 써요. 그냥 맨날 이렇게 있어요. 저 맨날 읽었으니까. 그래서 이건 훨씬 오래된 거고 이건 작년쯤 사서 좀 쓰고 남은 걸 거예요. 조그만 거 감겨진 건 없어요? 너무 많이 감겨졌어. 아 저는 내 생전에 4,500개는 할 얘기 없다. 아니 저는 못 봤는데 찾아봐요. 네. 그리고 이런 게 네, 찾아봐요. 자 이거는 하나의 샘플이고 예를 들어 집에 보면 특히 아저씨들은 신발장 같은데 전기 테이프 같은 거 꼭 있어요. 네. 그런 거 써도 돼요. 아 전기 테이프도 돼요. 네, 그런 것도 전기 테이프는 있어요. 그건 당연히 이제 이제 띄워내면 되지. 귀찮음을 유발하지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비닐로 다 돼요. 이런 비닐로 길게 잘라갖고요, 묶기 좋게끔 잘라갖고
저는 쳐내면 그때 돼요. 보니까 그게 그 뭐지 비닐랩스라 해서 비닐랩 썼어요. 랩. 네, 아니 돼요. 랩인 거예요. 네, 돼요. 잘 필요가 아 그리고 이제 걔가 좋은 게 뭐냐면 나무 붕대로 쓸 수가 있어요. 굵은 나무가 한쪽이 막 벌레가 먹거나 막 균으로 해서 막 껍질이 왕창 상했어. 그래서 확 까내고 약 바르거나 외과적인 처리를 하거나 했을 때 그냥 놔두면 거기서 수액이 막 나와갖고 여름에 나방, 뭐 먼 벌레들 엄청 꼬이거든요. 그때 제로 랩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상처를 막잖아. 일단 경계를 막고 있기 때문에 벌레들이 못 붙어. 그래서 특히 나무 수액을 빨아먹는 벌레들은요. 그래서 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수액이 못 멈추게 계속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겠네. 성분도 있고. 그래서 상처가 안 나요. 근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막아만 줘도 걔네들이 가해를 못하니까 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상자에는 이제 마지막 들은 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새 이제 일본 거 좀 잘 안 쓰는데 이거 오래전에 사놨는데 우리나라 국산품 왜 안 나오나 몰라. 이거는 이제 접목하는 사람들한테는 전밀이라고 부르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상처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 그 부분을 차단하고 해주는 그런 약인데요. 요 튜브 하나면 이런 나무 접붙이는 거 한 300개 정도 더 발라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 이 치약 많은 거 하나에 한 10,000원쯤 하는데 성능은 얘가 진짜 끝내줘요. 얘는 한번 이제 발라갖고 얇게 이렇게 펴서 바르는 거예요. 우리 상처에 약 바르듯이. 연고처럼. 연고 바르듯이. 바르면요. 아주 딱딱한 유리막 같은 게 형성이 돼요. 끝내줘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과수원 같은 데서는 큰 나무 뭉치에 이런 걸 바르면 약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싼 걸 발라주는데 이제 그 뭐죠? 저 사과 불안병 치료제, 톱신 페스트 이런 거 발라주는데 그런 것들은 대용량이 훨씬 싼데 비가 와 보면 알아요. 비가 오면 그건 그냥 다 씻겨 나가버려. 근데 얘는 한번 마를 때까지만 비 안 오면 안 나가요. 유리막 코팅이야 거의. 살 그래. 때는 오늘 어떻게 검색을 해야 돼? 이거? 인터넷 직구로 이거 저 원예상가도 있는데요. 회사 이름이. 저 일본말 잘 모르는데 하여간 이게 우리 식으로 읽으면 신기호 나루래요. 예, 신기호 나루라고 뭐 나무 상처 치료 신기호 나루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고요. 진짜로 이게 좋은 물건이에요. 그럼 이걸 테이핑 하기 전에 바른 다음에 테이핑을 아니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는 접을 해서 이렇게 접을 붙이면 별로 빈틈이 없어. 속에 결박한 데는 단지 결박을 하고 이제 이게 결박을 하고 위에 나온 윗부분이라고 쳐요. 접수의 윗부분. 얘를 그냥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얘를 굳이 약 안 발라줘도 돼요. 보세요. 눈이 접을 붙일 때 저 같으면 습관적으로 요만하게 붙여요. 눈 하나에 딸랑. 이렇게 붙여? 그럼 위가 요것뿐이 없잖아. 근데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눈 위에 이렇게 조금 나오게 말고 이렇게 많이 나오게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위에서부터 말라 들어갈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